안녕하세요, BK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3060 Ti의 엠바고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스펙 등은 다른 훌륭한 분들이 충분히 다뤄주실 거고, 저는 이번에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인텔의 i5 1400과 조합을 했을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어떻게 해서든 인텔을 빨아주려고 한다는 둥, 인텔한테 돈 받는 거 아니냐는 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라이젠 5 5600X는 i5 1400이랑 가격대가 달라서 비교군이 아니기도 하고, 물론 5600 노말 제품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 1400은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나 현재로선 가성비 라인업으로 라이젠 5000번대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라이젠 5 3600도 1400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CPU 오버클럭이나 램 오버클럭을 해준다면 1400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컴퓨터를 구입하기 전이시라면 라이젠 5 5600X로 간다면 이런 병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리뷰를 위해서 조텍코리아에서 대여를 해주셨고요. 우선 테스트에 앞서서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품의 구성은 이전 지포스 RTX 3080, 3070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고요. 이 반짝반짝 가이드는 여전히 눈에 확 띄네요. 제품의 외형은 이전 지포스 RTX 3070 트윈 엣지 모델보다 조금 더 작아진 사이즈고, 펜도 90mm 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 눈에 띄는 점은 8핀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서 전력 부분에서 전세대 제품들보다는 꽤나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건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테스트 사양은 이전과 동일하게 CPU는 i5 1400과 비교군으로 i7 1700으로 두 제품 모두 논K CPU로 준비를 해봤고요. 램 오버클럭이나 램 타이밍은 순정 상태 그대로 진행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3D 마크를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보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점수는 이전 지포스 RTX 3070을 테스트할 당시와 동일하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는데요. 1400을 사용한 시스템에서도 1700을 사용한 시스템에서도 오차범위 내의 점수 차이라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스 점수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지포스 RTX 3070이 35,000점대, 이전 세대의 지포스 RTX 2080 슈퍼가 30,000점대, 지포스 RTX 2080이 28,000점대니까 이번 지포스 RTX 3060 Ti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커와 마찬가지로 타임스파이에서도 역시 벤치마크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게임을 테스트해 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한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 더 디비전 2,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토탈워 3국,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로 총 6가지의 게임을 테스트해 봤고요. 게임 옵션은 전부 풀옵션이고 해상도는 FHD와 QHD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FHD 환경에서는 초반부터 평균 프레임 차이가 꽤나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픽카드 로드율도 1400보다 1700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1400은 평균 287프레임, 1700은 평균 309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결과는 조금 뒤에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 다음은 QHD 해상도입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격차가 줄어들어서 1400과 1700의 평균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이 생각보다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뒤에 정리를 하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 디비전 2입니다. 더 디비전 2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결과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QHD 해상도에서도 CPU 점유율에만 차이가 있었고, 평균 프레임과 GPU 로드율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사양이 굉장히 높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사양이 높다 보니까 풀옵션 환경에서는 FHD 해상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디비전2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고요. QHD에서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평균 프레임이 나와서 게임 사양이 올라갈수록 병목 현상이 줄어든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이제는 딱 봐도 알겠죠?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QHD에서는 역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네요.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뭐 배그는 볼 것도 없이 차이가 엄청 나죠. 이번에도 역시 QHD 해상도로 넘어오니까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타로 3국인데요. 이전 지포스 RTX 3070의 병목 테스트에서 풀옵션 세팅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FHD 환경에서조차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옵션을 조금 조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옵션 타협을 한 만큼 당연하게도 1400과 1700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4K 해상도에서 병목 현상이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FHD 환경에서 옵션만 조정을 해줬을 뿐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만큼 4K 환경에서도 옵션 타협을 한다면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CPU에 의한 병목 현상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충분하거나 혹은 남는 상황이라면 CPU에 의한 병목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결과를 보면 1400은 138.9프레임, 1700은 144.8프레임으로 4%의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1400과 1700 모두 100프레임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게임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FHD 해상도에서는 꽤나 의미가 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여줬고요. 고사양 게임일수록 차이가 덜하긴 했지만 하위 1% 프레임까지 고려를 해보면 i5 1400은 FHD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요. QHD로 넘어가 보면 QHD 환경에서는 1400과 1700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라면 QHD 환경에서는 1400과 지포스 RTX 3060 Ti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 성능표를 보면 1700을 100%로 놨을 때 FHD 환경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5%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하위 1% 프레임은 무려 11.3%의 차이로 꽤나 차이가 있는 모습이고요. QHD 환경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1% 내외로 차이가 났고 하위 1% 프레임까지 4% 이하로 좁혀져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i5 1400과 지포스 RTX 3060 Ti를 조합했을 때 병목 현상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는 정식 드라이버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어느정도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FHD 환경에서는 본인이 주로 하는 게임을 잘 살펴보시고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